그럼 그걸로 전교 꼴찌에서 전교 1등으로 전교 1등까지 올라간 거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엄청난 분을 모셔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이자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의 저자님이신데요. 댓글을 보시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더불어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 방법까지 챙겨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1일 입시 코딩 조승우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이번에 졸업하는 조승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썼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멘토님,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막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공부 때문에 뭐 우울증도 많이 겪어봤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좀 알아서 저는 그런 수험생활을 하는 중고생 후배들이 시행착오를 좀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성적도 안 좋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27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고 막 그때 자퇴를 할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좀 열심히 해서 좀 극복을 했습니다. 저도 약간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게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될 놈이니까 되셨던 거 아닌지. 저도 모든 사람들이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거나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굳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거북이는 정말 느리고 토끼는 되게 빨리 가잖아요.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늦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더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가 7등급이었다거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꼴찌였다거나 집이 정말 어려워서 한 방에 5식구 같이 살았다거나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나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낸 사례들을 봤을 때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될 놈이라고 믿고 자신을 믿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토끼와 거북이 예시를 들어준 게 너무 인상이 깊은데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죠. 누가 더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있느냐. 엉덩이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꼭 오래 앉아있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공부를 효율성 있게 가성비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쓰신 책을 이번에 봤을 때 잠을 10시간 정도 푹 자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또 공부법 책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누군가 5시간 자고 공부했다, 밤을 새가면서 공부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걸 하게 된 건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 책 제일 앞에 썼던 분의 사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전교 꼴찌였다가 이제 고1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9등급, 8등급, 뭐 7등급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수능에서 400점 만점 390점 맞아가지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오신 분인데 어릴 때 집이 되게 가난해가지고 5식구가 한 집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자가 끝나면 공부할 곳이 없어가지고 편의점 같은데 바나나 우유 하나 사서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내 열심히 해서 자기만의 목표를 이뤄낸 그분의 스토리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어는 알파벳밖에 모르고 네네. 가칭연산밖에 모르고 네, 그렇게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좀 놀랬던 게 진짜 막 중학교 3학년 때나 고1 때까지 주어 동사가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 몇 명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서울대에 올 수 있구나. 결국 다 서울대로 오신 거네요. 네네네. 그분의 공부의 원동력, 공부 스타일의 핵심은 그럼 뭐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몰라서 무식하게 한국사 교과서를 50번을 뺏겨 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50번 뺏겨 써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 60번 하면 되지. 그런데 안 되면 70번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좀 공부를 했다는 점이 진정한 노력파. 그럼 그걸로 전교 꼴찌에서 전교 1등으로 전교 1등까지 올라간 네. 거야.
사람들마다 공부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오면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벼락치기. 고등학교 때 도전을 해봤죠. 왜냐면 애들이 시험 전날 밤샜다. 근데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전날 밤새고 그날 시험은 망쳤어요. 시험 전날은 무조건 10시간 숙면. 그게 제 규칙이 된 거죠. 그때. 진짜 벼락치기에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수준이 너무 낮았는데 인강을 들으면 인강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으라. 근데 동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문장에. 무슨 말인지 알아? 네. 화가 나서 인강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직접. 선생님도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 동사를 찾으라는 걸 모르는구나. 저는 빨리 성적을 올리고 싶으니 선생님 랩에서 일하시는 조교님을 가회를 좀 붙여달라. 1등급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1년 반 만에 제가 원래 모의고사 6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 1등급이었어? 뭐야, 나 무시해? 나는 저런 식으로 극단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완전 빡세게 독종처럼 해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도 잠 10시간씩 자고 PC방 일주일에 3번 이상 가고 기억 남는 게 2년 만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얘기한 한 분은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변리사 시험 공부할 때 늘 11시에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약간 다른 수험생들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분은 자기한테 좀 맞는 리듬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냥 독하게 하는 것보다 좀 자기 스스로 오히려 잘 알고 효율을 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아침형 인간을 추천한다는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맞는 리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시험을 보는 유형마다 이제 시험 보는 시간 길이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전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한 달 전부터는 무조건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도 한 3개월 전부터는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한 2, 3년 전부터 했는데 2, 3년? 왜요? 사수했잖아요. 그럼 4년 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공통점들을 책의 소 제목의 이름들로 갔는데요.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실천하고 조금 다르게 생활을 했는데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사고방식이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걸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이 어떤 목표를 위한 계획인지 예를 들어 막연히 그냥 시험을 잘 본다가 아니라 시험 점수를 지난번에 비해 10점을 올리겠다가 목표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제 엄마랑 계약을 했어요. 100점 맞는 과목 한 과목당 10만 원씩 받기. 10만 원을 받기 위해 모든 과목 중에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을 노리겠다. 그게 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총 몇 개 과목? 6과목 시험 보지 않나? 그래서 최대 많이 받았던 득템 40만 원? 그러면 40만 원 받아서 어디 가서 노래방 가고 술 아니 손버릇 두 번째로 중요하게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공부에서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성비, 즉 공부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동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늘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최선일까? 이게 최선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성적이 잘 안 나와서 8시간 공부하던 거를 뭐 10시간으로 늘린다 이걸 하기 전에 8시간 안에 더 나은 효율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먼저 좀 고민하는 되묻는 습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공부한다라고 앉아있지만 공부해야지 말하는 게 8알이고 실제로 공부하는 건 한 1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앉아있으면서 핸드폰, 페이스북, 지금 유튜브가 되게 유명하지만 네. 수험생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볼 거면 저희 채널 정도? 세 번째는 꼭 공부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피드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시험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예전에 세웠던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계획 세웠던 거랑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보고 아 내가 다음 시험에서 좀 나아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지성 선수인데 박지성 선수가 되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그날 경기나 훈련하고 오면 축구 그날 네, 어떻게 이제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지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드백하는 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단점들 중 하나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는 거. 네.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옳은 거 고르고 그런 실수들 너무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실수도 실력이다. 이 말을 너무 많이 진짜 들었어요. 100명 인터뷰하는데 거의 90명은 그 얘기를 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막 못 보면 시험지를 화나서 찢어요. 그거는 사실 그 찢는 순간 다음 시험 잘 볼 수가 없는 선택을 이미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아예 실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주 하는 실수를 목록으로 만들고 시험 전 1시간에 그것만 보다가 들어간다고 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서 늘 머릿속에 실수가 곧 실력이고 피드백을 해야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좀 계획충에 가까웠어요. 학종 수시 준비를 하다 보니 사실 계획을 안 세우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표를 꾸미고 이런 거에서 성취를 느끼고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획표를 더 계속 쓰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계획표를 하고 쓰고 그 쓴 이후에 계획표를 안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계획표를 쓰더라도 그날의 실천 또는 결과를 체크하거나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계획이 무리하거나 추상적이고 큰 계획이라서 계획이 실천을 안 옮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누어 생각하기라고 하는데 계획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수학에서 정석 20문제를 푼다고 해도 그걸 다시 5문제씩 나눠가지고 스텝 1, 2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5개 풀고 나면 했다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공부를 약간 게임처럼 퀘스트 깨는 네, 퀘스트 깨는 것처럼 하는. 되게 재미없는 게임이네. 아니야, 근데 그 퀘스트를 깨면 뭔가 보상, 스스로 보상을 보상. 10만 원. 네. 보상 좋다. 네. 서현 씨는 뭐 공부하고 나면 5문제 한 장씩. 한 장씩. 네. 다 풀었다. 이 책에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요즘에 되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학종, 자기소개서. 정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좋은 자기소개서로 여러 군데 대학에 합격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전략들을 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자소서 탑 10에 든 분이 계시지 않았나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에서 10명을 재수생을 뽑아요. 그중에 한 명이 됐어요. 대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썼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탑 10에 들게 된 거야? 이거는 솔직히 제 자소서 과외생들한테만 주는 제일 중요한 팁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용이 매우 풍부해야 돼요. 저도 몰랐지만 탑 10에 선발됐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네, 학교 생활을 되게 다양한 거를 많이 써주셔서 탑 10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돼서 선발이 되셨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도움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반장 생활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 회장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하나만큼 되게 파고드는 성격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나는 미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기승전결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았던 때가 있더라도 그거를 내 소재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소설을 잘 쓰도록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연구자적 성향이 강하세요. 그래서 연구자적 성향이 강하다, 학문적이고 탐구적이다 라는 걸 어필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논문을 제시를 한다던가. 그게 뭐 단순히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의 교수님들은 전공에 인생을 바친 분들이고, 그분들이 내 자소서를 읽을 거라면 전공에 대한 열정, 그와 관련된 경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소서나 학생부를 통해서 성공할 직장인으로서의 가능성 보다는 성공할 학자로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여주면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더. 그럼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 문항. 네. 서울대 자소서 4번 문항. 그 책 어떤 것들 혹시 쓰셨나요? 저는 3권 중에 2권이 기억이 나는데, 저만의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특수 분야, 미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미생물의 힘이라는 책을 하나 썼고요. 지식인의 서재라는 책으로 했습니다. 제가 고3 때 내신이 낮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방금 얘기하신 그런 전공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자소서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읽었던 책 중에도 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님들 공저하신 책 중에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 읽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분들이 읽었을 때 아 이거 사실 유명한 책도 아닌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사서 읽었을까 자체가 노련돼.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학종 준비할 때 뭐 무엇보다 전공에 대한 열정을 좀 잘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느낌으로 네. 그 교수님의 성향도 알고 쓰면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뭐 많은 공부 방법들을 얘기 드리진 못했는데 이제 제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에 서울대 백인의 60가지 체크리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부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좀 픽해서 좋은 공부 방법들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이 60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이 공부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책이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가이드라인 또는 좋은 롤모델이 돼줄 수 있다고 저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유익하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드릴 수 있겠죠? 저도 돈 주고 사서 봐야 돼가지고 출판사에 물어보시면 아마 많이 최대한 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뜯어내서 구독자분들께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의 응모 방법을 창으로 띄워드릴 테니 끝까지 감상해주세요. 지금까지 에스테TV의 김태환, 최서연 조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